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최대 4,000명까지 입장객 규모가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체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189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G7 정상회의 소회를 전하며 스가 일본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철거를 담당한 한솔기업 외에 철거왕으로 불리던 인물이 설립한 다원 ENC가 철거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청인 한솔기업 역시 다원이 쪼갠 자회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한다는 단오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춘천과 대전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해안 지방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 오후엔 호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사업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관람 인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은 2단계에서 10%였던 관중 수가 30%로, 1.5단계에선 50%로 늘어납니다. 100명 미만까지 입장 가능했던 대중음악 공연장도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음식 섭취와 육성 응원 금지, 좌석 간 1m 이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관광 목적이 아닌 중요 사업, 인도적 목적이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제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접종 완료자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했다면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제외 국민이나 해외 유학생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져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백신 투약 사고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건 지난 10일. 접종 당일 몸살과 발열 증상에 시달렸고 다음 날 열은 내렸지만 혈압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제 오후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수액과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결국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남성은 과거 혈액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완치됐고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북 부안에서 5명의 얀센 접종자에게 각각 5명분을 과다 투여한 사고는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나 스트라제네카와 달리 별도 주사기가 없는 얀센 백신은 1인당 투여량인 0.5ml씩 나눠 접종해야 하는데 해당 의원은 3ml 용량의 일반 주사기에 통째로 담아 접종한 것입니다. 투약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만 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의료기관에서의 실수들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방안들을 방대본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전북도는 투약 실수를 한 의원에 대해 민간 위탁 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고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여 18명이 추가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알고 보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 A씨는 역학조사에서 확진 이틀 전 지인을 만났던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후 2주 동안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통한 추가 감염이 발생해 18명이 추가 확진됐고 58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특히 A씨는 자녀가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지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68명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자는 1,180만 명을 넘겨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1,4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일상 복귀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영국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모스크바 시당국은 일주일간 유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모스크바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긴급 대책에 나선 겁니다. 지난 12일 러시아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지난 2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москвичей уже получили свой популяционный иммунитет, либо переболев, либо сделав прививку. 이 같은 확산세는 방역은 느슨해지고 주민들의 활동은 크게 늘어난 반면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뒤늦게 마스크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правонарушение. Мы обязаны зафиксировать ваше нарушение, выписыв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штраф. Сумасшедший, что ли? 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백신 효과를 자신한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규제를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2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방역 조치의 전면 해제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단오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내륙에서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도 어제만큼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예로부터 이 시기엔 여름을 잘 견디라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도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손부채질이 절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전 31도, 전주와 구미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남부 내륙과 호남 내륙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드리운 곳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공기의 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대전과 충남, 전북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1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와 2번이나 마주했지만
기대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을 떠나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G7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1분 정도 대면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를 통해 처음 보도됐는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스가 총리 부부에게 먼저 다가가고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뒤 첫 대면 만남입니다. 앞서 두 정상은 확대 회의장에서도 짧게 인사를 나눴지만 두 차례 만남 모두 공식 또는 약식 회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일 3자 회담 역시 이번 G7 회의에선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한일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건 18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판 데어벨렌 대통령과의 회담 등 2박 3일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과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G7 정상들은 중국에 신장 자치구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자치 허용,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중국의 반시장 정책을 비판하고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비롯한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Wir müssen uns ja schon damit auseinandersetzen, dass China zum Beispiel eine recht erfolgreiche Infrastrukturpolitik zum Teil betreibt. Und da können wir nicht tatenlos zusehen. 2018년 G7 정상회담 때 중국이 거론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자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가별 대응 수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Ce G7 a permis de constater les différences que nous avons avec des démocraties devenues illibérales.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소수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던 시기는 지났다며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며 북한의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와 함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당직 임명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표의 수락연설에서 나온 비빔밥 얘기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그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합당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차기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당직자 임명과 당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선 이후 첫 공식 만남으로 이준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말해 화제가 된 비빔밥 통합론이 첫 만남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비빔밥 값이 올라가니까. 진짜요? 비빔밥을 잘 먹을수록 일이 잘 풀린다고. 정책위 의장 등은 원내대표님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헌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그런 논의도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차기 사무총장으론 권성동, 박진 의원 등 4선 중진들이, 정책위 의장으론 3선 김도읍, 재선 성일종, 초선 유경준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론 이 대표가 영입하겠다고 언급한 원외 여성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민현주, 신보라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다음 날인 그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1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안 대표가 수락해 수락산 근처 카페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나 주로 덕담을 나눴고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광주 붕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에도 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 담당자가 사고 당일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요 단서인 감리 일지가 작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세윤 기자입니다. 경찰은 주말에도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사고 당일 감리 일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 확보에 실패한 건데 CCTV에는 감리사 A씨가 사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A씨가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감리일지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와 감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장애물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밀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사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전에는 희생자 3명에 대한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고교생 희생자 등 2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되면 이번 사고로 숨진 9명의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MBN 뉴스 강세윤입니다. 휴일 아침 중국 후베이 성의 한 식료품 시장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37명이 크게 다치는 등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민들은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들이 폭격을 맞은 듯 통째로 무너져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도로는 크고 작은 파편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스엔시의 한 식료품 시장에서 대형 가스 폭발이 일어나 일대 건물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어제 오전 6시 반쯤입니다. 휴일을 맞아 장을 보거나 아침 식사를 하던 시민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现场搜救转移安置913户，伤病员138人已全部入院救治，其中37人重伤，12人死亡。 구조와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C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선 2013년 칭다오 지하가스관 폭발 사고와 비슷한 형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나 55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엄중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이 8개 야권 정당들의 협공을 받아 12년 2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특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야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새 연립정부 무지개 연정을 승인했는데 120명 의원 중 60명이 연정을 지지했고 59명은 반대했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인 2023년 8월까지 총리직은 극우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고 2년 후엔 전반기 외무장관직을 맡은 야이르 라피드가 승계합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피해자인 고 이중사는 1년 전에도 군에서 또 다른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죠. 군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급자 2명까지 모두 3명입니다. 왜 은폐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두 사람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준희는 이중사를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1년여 전 이중사를 성추행했다는 또 다른 부사관의 신분까지 특정했습니다. 20비행단에 파견 왔던 다른 부대 소속 A준이로 유족 측은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금 은폐를 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건 구속된 중사 사건까지 합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이런 가운데 이중사의 아버지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1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숨진 모녀의 부검 결과 10대인 딸이 질식으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아버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새벽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사흘 간격으로 3인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다는데 경찰은 두 사건 범인들이 서로 다른 인물인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그제 새벽 4시 20분쯤 이곳에서 남성 3명이 강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따라 들어갔고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 집에 때마침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상가주차장 쪽에다 대놓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디 왔다 갔다 막 하시면서 대충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긴 한데. 이 사건이 나기 며칠 전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택배 기사인 것처럼 위장해 들어가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사흘 간격으로 잇따라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건 드문 일입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인조들은 남성이라는 성별만 같을 뿐 연령대와 인상차기 등이 모두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발생 시간과 수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범인 일부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범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영화관이 요즘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질주 같은 신작들이 나온 영향도 있겠지만 이 극장들이 다양한 팝콘 행사로 관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관의 한 테이블에서 관객들이 팝콘과 음료수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팝콘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먹다가 영화도 보고 싶고 이벤트 보니까 팝콘이 먹고 싶어져서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왔어요. 최근 극장은 팝콘 터지듯 관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롯데시네마가 진행한 뚜껑 달린 식품 용기에 팝콘을 가득 채워주는 이벤트에는 2만 명이 찾았는데 김치통, 아이스박스는 물론 장독도 등장했습니다. 하루에만 L사이즈 팝콘 8만 개가 판매되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난해 3월 이후 하루 최대 팝콘량을 기록했습니다. CGV에서는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매점에서 3천억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880억,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밀가루 포대 팝콘. 80년대 감성과 가성비가 부각되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신 만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딜리버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팝콘과 개봉 영화들의 효과로 극장 관객 수는 지난 여름 이후 1년 만에 3주 연속 100만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구례 화엄사에서 요가대 축제가 열렸습니다. 천년 고찰에서 300여 명이 요가를 하는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가장 큰 불전인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북소리와 함께 간편한 운동 복장을 한 300여 명이 앞마당 가득 자리 잡고 앉아 요가 동작을 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고찰 화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요가 대축제를 연 겁니다. 전통 사원에서 대규모 요가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도량에서 국민과 함께하면서 또 치유와 상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가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문 요가인은 물론 남녀노소 불문한 일반인과 화엄사 스님까지 일치된 호흡과 동작으로 심신을 수양했습니다. 많은 바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치유가 되고 생각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 산사 걷기 등도 함께한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로 승려와 일반인, 수행과 운동의 경계를 허문 것처럼 코로나19의 벽도 허물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부는 전 씨가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셋째까지 낳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얼마 전 다둥이 엄마가 된 판다가 있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아기 판다 한번 만나보시죠. 말레이시아의 한 동물원. 생후 12일 된 새끼 판다의 모습입니다. 140g이었던 몸무게는 2배가 됐고 검은 무늬도 생겼는데요. 엄마는 지난 2014년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임대해준 량량으로 벌써 3번째 새끼를 낳은 겁니다. 특히 이번 새끼 판다의 생일인 5월 31일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날이라 더 뜻깊다고 하네요. 전문가들마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겪은 남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혹등고래 입에 들어갔다가 큰 부상 없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마이클 패커드 씨의 얘긴데요. 바닷가재를 잡으러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요. 상어에게 공격받은 줄 알았지만 이빨이 느껴지지 않아 고래 입속인 걸 깨달았다는데요. 다행히 고래가 패커드 씨를 뱉어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고래는 멜론 크기까지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를 삼키려다 실수로 들이마신 고래도 많이 놀랐을 거라고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그를 보고 믿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군요. 이번엔 천길 낭떠러지에서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댐 모서리에 아슬아슬 걸려 있었지만 하늘이 도왔네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혼댐. 관광객 4명이 탄 보트가 댐 끄트머리에 위험천만하게 걸려 있습니다. 부표를 보지 못하고 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빠른 유속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만일 보트가 추락했다면 적어도 중상을 입었을 거라는데요. 다행히 출동한 순찰대가 4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예로부터 이 시기엔 여름을 잘 견디라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손부채질이 절로 나오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전주와 구미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와 울진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엔 충청 남부 내륙과 호남 내륙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공기의 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대전과 충남, 전북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19.5도, 대전은 2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1도, 안동과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는 수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